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의 실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홍차를 많은 사람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된 인도 아쌈 홍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200년 동안 차를 중국에서만 수입했어요. 처음에는 귀족을 포함한 상류층의 기호품이었지만 18세기 말이 지나면서 국민 대부분이 마시는 필수품이 되었지요. 이와 함께 수입량 또한 늘어났어요. 중국은 이때까지도 영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공무역 방식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 오랭캐에게 필요한 것은 없으니 중국차가 필요하면 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건에 맞춰 사가라 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지요. 차의 독점 공급권을 보유한 중국의 불합리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영국은 대안을 찾아 나섰을 것이고 영국인들은 또한 중국이 차의 독점 공급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겠지요. 더욱이 18세기 말부터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또한 농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즉 자본투자, 소규모를 대규모로 통합하는 방법 등으로 영국은 농업의 효율성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은 이것을 중국에서도 적용해 차 생산을 위해 대규모 다원과 농업 경영, 즉 규모의 경제와 진정한 과학적 생산을 일으켜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고자 했지요. 그러나 당시의 영국과 중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런 일은 불가능했어요. 사실 18세기 말엽 영국인이 차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거의 없었답니다. 심지어 홍차와 녹차를 같은 찻잎으로 만든다는 것조차 19세기 중엽에 알았으며 중국 또한 이 차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단속했다고 해요. 영국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는 이미 1778년에 인도 북부 지역에서 차가 재배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영국 동인도 회사에 전달했답니다. 비록 영국은 오랫동안 인도에서 차를 재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중국 무역이 이익이 나는 동안은 이 관심은 학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고 조지프 뱅커스의 주장은 무시되었다고 해요. 이는 중국차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던 동인도 회사가 차의 대체 공급지를 조사하는 데 열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중국 무역은 독점이었고 이것이 유업받길 원치 않는 것은 당연했답니다. 또한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대체 공급지를 찾는 영국 내부의 움직임을 무시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었대요. 1823년 동인도 회사의 군인인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아쌈 지역에서 야생 차나무를 발견했죠. 이 시기 영국 내 차 수요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지요. 또한 중국과는 점점 더
높아지는 정치적 긴장감으로 무역이 불안정해졌고 1833년 동인도 해사의 중국 무역 독점군이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요. 50년 전과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야생 차나무의 발견은 하나의 정의가 되었지요. 아쌈 대엽 중인 야생 차나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중국종과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발견한 것이 차나무로 인정받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1838년 아쌈에서 첫 번째 생산한 차 12박스가 영국으로 보내졌고 아쌈에서의 차 생산 가능성을 확인한 영국에서 많은 투자자가 나와 아쌈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웠으며 다운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838년 역사적으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쌈차 생산은 이로부터 약 20년 뒤에 본격화되었죠. 그 20여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큰 시행착오는 아쌈에서 차나무를 재배하지만 차나무 종만은 아쌈에서 발견한 차나무가 아닌 중국종 차나무로 재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야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와 같은 맛이나 품질로 경쟁할 수 있다는 편견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과 아쌈이 기후나 토양을 포함한 자연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등한시한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편견은 결국 극복되었습니다. 중국과 다른 아쌈의 기후와 자연 환경은 차나무 품종만이 아니라 홍차 가공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오래된 중국식 가공법을 현지 상황에 맞게 수정 개선해 나가면서 영국은 원래 의도한 대로 균일한 품질의 홍차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이것이 오늘날 정통법이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고급 홍차의 대부분은 정통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십만의 독립된 중국 가정이 각자의 방법으로 가공한 균일하지 않는 홍차에서 정형화된 방법과 프로세스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로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홍차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맛 역시 이전의 중국차와 비교해 위조를 짧게 한 풀바디의 강하고 떫은 맛으로 설탕과 우유를 넣어 먹는 영국인에게 오히려 더 선호되었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준화되고 기계화된 방법으로 대량 생산된 아쌈 홍차가 중국 홍차를 대신해서 낮은 가격으로 폭넓게 공급됨으로써 그야말로 영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홍차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동북부에 있는 아쌈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네팔이 막고 있어 인도 본토와 좁은 길로 연결된 고립된 섬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 전체를 아쌈으로 칭했으나 지금은 아쌈주를 포함해 총 7개의 주로 분리되었습니다. 아쌈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밀림 지역으로 열병과 문명화되지 않는 종교 행위 때문에 외부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한 영국조차 정복 예정지 우선순위에서 아쌈을 제외했고
영국은 아쌈의 동부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따름이었습니다. 1823년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야생 차나무를 발견한 이후 아쌈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게 됩니다. 홍차가 생산되는 장소는 아쌈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쌈주는 지도에서 보면 마치 아래가 짧은 T자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T자 모양의 이 부분을 가로질러 프라마투라 강이 기다랗게 흐르고 아쌈 홍차의 주요 생산지들은 이 강의 유역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쌈 홍차는 프라마투라의 강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쌈주의 차 생산지는 기본적으로 프라마투라 강변의 비옥한 토지에 집중되어 있지만 특히 1823년 로버트 브루스 소령이 차나무를 발견한 시부스가르에서부터 아쌈의 동북쪽 끝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지인 위 아쌈이라 불리는 둠두바 지역의 붉은 토양에 위치한 다원들이 최고 품질의 차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쌈의 주요 차 산지는 둠두바를 포함하여 디브루가, 탄수키아, 시부사가르 강 상류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863년 무렵부터 아쌈에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물량의 홍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지요. 1859년만 하더라도 인도와 영국의 차 무역 규모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한 양은 32,000톤 수준이었습니다. 1888년 인도에서 생산된 양은 39,000톤이었으면 이때부터 인도에서의 수입량이 중국에서의 수입량을 넘어섰습니다. 1899년 인도에서 생산된 양은 거의 10만 톤에 이르렀고 중국에서 수입한 양은 7,100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증기 엔진을 이용한 증기선이 아쌈 지역에서 생산한 차를 영국으로 운반하기 위해 프라마투라 강을 따라 해안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조직화된 노동력, 증기동력 생산의 기계화로 인해 아쌈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표준화된 노동력, 증기동력 생산의 기계화로 인해 아쌈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표준화된 고품질의 차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낮아진 가격은 영국에서의 홍차 소비를 크게 증가시켰고 1890년경 영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쌈이 세계 최고의 다우 지역인 것은 벵골만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습기 찬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지 못하고 비가 되어 내리기 때문입니다. 4월에서 9월 사이의 몬순 시즌에는 평균 35도의 더위에 높은 습도로 인간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지만 아쌈종 차나무는 이런 환경 속에서 특유의 풀바디의 몰트 향을 품으며 자라납니다. 아쌈에도 12월에 겨울이 와 2월까지 지속되어 비록 온도가 13도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지만 차나무도 다음 해 봄까지는 겨울잠을 잡니다.
3월은 퍼스트 플러시인 봄 수확을 하며 늦은 5월과 이른 6월에는 여름 차인 세컨드 플러시를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쌈 차는 세컨드 플러시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 있는 것은 제가 이 3대 홍차 설명을 마친 후에 홍차 등급에 대하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찻잎은 대개 약간 갈색 톤을 띤 검은색에 가깝고 달콤하게 익은 과일 향이 나는 오랑가즐리. 다원차를 마셔보면 입안 가득 채우는 바디감에 아쌈 홍차 특유의 몰트 향이 더해져 아쌈 차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아쌈차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CTC 홍차는 짧은 위조와 산화의 결과로 향보다는 강한 맛이 특징입니다. 좋은 정통차를 마실 때는 차가 입안에서 움직이며 혀를 자극하고 맛과 향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CTC 홍차를 마시면 입안에 그냥 덩어리진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 같고, 이 CTC 홍차도 우유와 설탕을 넣으면 또 다른 개성을 지녀 영국인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홍차로 태어납니다. 아쌈 차 중에서 최상급인 하무티로 차 한잔 하실까요? 하무티는 아쌈 지역의 다운 중에서 높은 지역에서 재배된 영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차입니다. 티벳으로 되어 있지만 모슬린 천으로 티벳이 되어 있고 끈은 매듭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홍차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는 건 어떠세요? 수강 신청하신 분들 중 수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